시장 어땠는지 그러면 좀 커머디티 이야기해 시장은 뭐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뭐 비교가 너무 많이 되죠. 보면은 이제 연초 수준으로 다시 커머디티 시장은 원자재 시장은 다시 돌아왔고요. 왼쪽 거는 이제 그 원자재 지수, 오른쪽이 이제 미국 S&P 네. 500 지수 이제 그래프인데 S&P 뭐 500 지수는 그냥 계속 연초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끝에까지 계속 우상향하는 저거였었죠. 이제 뭐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 뭐 실제로 금리 인하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이었었는데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연초 수준으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래도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둔화가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 시장이라는 게 경기하고 좀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식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미리 반영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으면 미리 다 올라가는데,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하고 동행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안 좋으면은 뭐 그렇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냥 드러내는 것 같아요.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초부터 이제 상반기만 해도 좀 올라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무래도 중동 쪽 이제 분쟁도 심해지고 또 그러다 또 귀금속 관련해서도 좀 많이 올라가고 또 비처금속도 상반기에는 좀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좀 좋았었는데 이제 4월 이후부터는 이제 계속 이제 중국 뭐 수요 부진 얘기, 뭐 경기 안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계속 쭉 흘러서 내려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뒷받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비철금속도 이제 계속 하락을 하게 되고 원유 가격도 하락하고 뭐 이런 이슈들이 이제 계속 나오면서 그냥 연초 수준으로 계속 이제 회귀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하나하나 좀 보면은 원유 같은 경우에는 뭐 보면 차트가 거의 지수 차트하고 거의 일치하죠. 그냥 올라갔다 처음엔 좀 올라갔다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 연초만 해도 이제 중동 지역에 이제 분쟁도 있고 뭐 하다 보니까 이제 올라갔었다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가 계속 줄어드니까 경기가 안 좋고 하니까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6개월 연속으로 원유 수입량이 줄었거든요. 보면은 그런 일이 없었어요. 보면은 계속 뭐 증가하거나 유지를 하는 거지 6개월 동안 계속 그게 주는 일은 중국으로 봤을 땐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예. 그 아무래도 수요가 줄다 보니까 가동률이 정유공장은 이제 가동률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다음에 또 마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뭐 마진도 안 남고 수요도 없는데 이걸 계속 수입을 해야 되냐 그런 이슈들이 있어서 원유 수입도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원유 뭐 석유 수요의 이제 한 10% 이상을 갖다가 건설이나 부동산 쪽에서 이제 담당을 하는데 그게 계속 안 좋잖아요. 지금 뭐 보면 한 몇 년째 계속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뭐 건설 경기도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수요도 없지.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전기차로 이제 전환이 되니까 왜 그러면 뭐 원유 같은 경우에 한 50%가 뭐 휘발유로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다 전기차로 이제 계속 전환이 되면서 뭐 중국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이제 전기차 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도 원유 수요가 계속 줄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일 많이 뭐 쓰는 중국에서 이렇게 수요가 줄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하방 쪽 압력을 미쳤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 쪽 사이드를 보면은 이제 계속 늘어났었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역사상 최고치로 이제 늘어났었죠. 하루에 이제 1,350만 배럴 정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그 역대 최고치이고 그러니까 비오페크 국가들은 계속 다 증산을 했었어요. 하지만은 오펙 국가들은 이제 가격 하락하면 안 되니까 계속 감산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혜는 다 비오페크 국가들이 다 가져가고 오페크 국가들은 시장 점유율만 이제 뺏기는 그런 현상이 계속 했었죠. 그나마 가격을 받치기 위해 가지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요가 계속 줄어드니까 원유는 계속 이제 올해 내내 이제 4월부터는 계속 하락하는 길을 그렇게 보였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반면 이제 천연가스는 그래도 좀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름철에는 이제 냉방 수요 때문에 좀 올라가긴 했었는데 사실 보면은 그 봄부터 가을까지는 뭐 계절적으로 비수기잖아요. 뭐 천연가스 같은 게 아무래도 냉방 수요하고 난방 수요가 이제 크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잠깐 올라갔다가 이제 겨울에 좀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봄부터 가을까지는 뭐 아무래도 좀 계절적인 비수기다 보니까 가격이 좀 낮은 수준에서 굉장히 유지가 됐었었고, 작년 또 여름에, 작년 겨울에 이제 유럽 쪽이 날씨가 그렇게 겨울에 춥지가 않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재고가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낮게 유지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불 언더로도 뭐 계속 유지가 됐었었고. 근데 9월달 들어서는 이제 계속 좀 분위기가 좀 바뀌어가지고 계속 상승을 하죠. 아무래도 이제 계절적인 요인들도 있지만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올해 말에, 그러니까 12월 말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 가스관 협정이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뭐 연장 안 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끊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유럽 쪽 수요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전망.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미국하고 다른 지역하고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굉장히 괴리가 많았었잖아요. 아무래도 이제 LNG 형태로 수출을 해야 되는데, LNG 수출할 수 있는 터미널이 이제 아무래도 제한이 있다 보니까 딴 데 암만 비싸다 하더라도 수출을 할 수가 없으면은 괴리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그냥 공급은 많은데 이게 갈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 수출 관련된 터미널들이 이제 내년부터는 계속 완공이 되기 시작해서 2028년까지는 이제 지금 현재보다 2배 정도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늘어나면은 그 괴리감이 줄어들 거잖아요,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제 계속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분위기가 원유보다는 같은 이제 화석 연료긴 하지만은 분위기가 좀 괜찮았다, 올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원재 중에 제일 뭐 아웃퍼폼한 게 아무래도 금이죠. 예. 그래서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계속 꾸준히 계속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뭐 작년에도 사실 뭐 중앙은행들에서 많이 금을 샀었었고, 올해도 계속 이어졌었거든요. 그다음에 또 뭐 중동 지방에서 이제 분쟁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수요가 계속 몰리면서 이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던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금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에도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아무래도 뭐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저런 쪽 수요는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이제 장신구로서의 이제 수요는 아무래도 비싸지면은 뭐 좀 덜 사게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그 장신구 수요를 갖다가 줄어드는 것 갖다가 커버할 만큼 이제 투자 목적의 수요들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가지고 뭐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너무 가격도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조정을 좀 받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예, 올해 그래도 계속 가장 좋은 퍼포먼을 한 게 이제 금이었던 것 같고요. 은도 뭐 괜찮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하고 같이 이제 연동되는 부분이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이 좀 올라갔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금보다는 이제 아무래도 좀 덜 올라간 게, 은은 이제 산업재로서의 그런 기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영향을 많이 그래도 좀 타기 때문에 금보다는 좀 덜 올라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백금은 뭐 방향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연초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초반에 좀 올랐었던 건 공급국 관련해 가지고 뭐 러시아, 그다음에 이제 뭐 남아공, 뭐 짐바브웨 뭐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생산이 좀 줄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부족 좀 이슈가 있으면서 좀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뭐 그런 이슈도 좀 해결되고, 사실 이 백금이나 팔라디움이 쓰이는 데가 그 내연기관에 이제 그 배기가스 절감 장치 쪽에 이제 쓰이는 부자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전기차로서 좀 전환이 이루어지고 내연기관이 좀 그러다 보니까 내연기관 차들이 좀 덜 팔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아갖고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금은 뭐 그랬었던 거고, 구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5불 넘게도 이제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재련 마진이 이제 확 줄어들면서 재련 업체들이 이제 그 감산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중국의 업체들이 이제 감산하면서 쫙 올라갔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보면 공급 이슈들이 좀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에 계속 그 수요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 나오니까 아무래도 구리 같은 경우에는 경기에 굉장히 많이 밀접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뭐 계속 하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달 들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뭐 경기 부양책 뭐 발표하고 이러면서 좀 반짝 올라가긴 했었었는데 뭐 뚜껑 열어보니까 뭐 별 내용도 없고 뭐 그러다 보니까 다시 원점으로 그냥 다시 주저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감산으로 해서 상승했지만은 수요 위축으로 해서 하락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은 농산물인데 이제 대두입니다. 대두는 뭐 주구장창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대두 같은 경우에는 뭐 풍작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대두 많이 생산하는 데가 이제 브라질하고 미국인데 뭐 다 괜찮았었고요. 특히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두가 굉장히 풍작이 많았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 같은 경우에 농산물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계속 경작지를 계속 늘렸었거든요. 대두 같은 경우에도 계속 늘리고 있는 데다가 또 기후 환경마저 좋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공급이 굉장히 넘쳤고 하지만 이제 수요 측면에서도 같이 늘어줘야 되는데 주로 이제 중국에다 수출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돼지가 이제 공급 과잉하다 보니까 그게 가격이 폭락을 했거든요. 돼지 가격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돼지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더 이상 키우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두수도 줄이고 그러다 네. 보니까 네. 사료를 덜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던 것 같습니다. 또 소맥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맥 같은 경우에 뭐 연초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기상 악화가 되면서 이제 생산이 좀 줄 것 같다는 그런 예측이 나오면서 이제 가격이 확 올라갔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뭐 그다음에 다른 지역 이제 아르헨티나나 호주 쪽에서 이제 뭐 수확도 늘어나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적다 보니까 뭐 마찬가지로 소맥도 하락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옥수수도 보면은 이제 뭐 브라질 쪽에 이제 생산 수출량이 늘어나면서 같이 이제 하락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이제 각각 품목별로도 한번 살펴보긴 했었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가 이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원자재 가격은 좀 지지부진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요맘때쯤 한번 전망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 자료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근데 뭐 대충 비슷하게는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은은 그때 이제 강세에 대해서 얘기했고 농산물 약세라고 얘기했었었는데 뭐 금은 강세로 갔었던 거 같고 그다음에 농산물도 뭐 약세를 했었던 거 같고 그다음 원유 뭐 백금 구리 뭐 이런 거 이제 보합세를 뭐 보합할 거다고 뭐 말씀드렸었었는데 그래도 연초 수준으로 대충 뭐 된 거 같아가지고 뭐 그것도 그냥 보합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좀 가격이 아무래도 이제 수출 터미널 하고 이러는 영향이 좀 더 많이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은 조금 올라간 게 아닌가. 예. 이걸 보니까 25년도 전망이 기대가 되는데요. 2025년이요. 네. 근데 뭐 사실 이게 보면은 그 사이에도 보면은 뭐 앞하고 뒤만 봐서 그렇지 중간에는 그렇죠. 정말 네. 뭐 별의별 그걸 일들이 다 많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네. 뭐 그걸 다 맞출 수는 아까도 없고. 뭐 저희 농산물도 뭐 약세라고 했지만 뭐 소맥 같은 경우에 중간에 뭐 이렇게 뿅 올라가고 뭐 이러기도 하니까 네. 사실 앞하고 끝만 봐가지고 이제 사실 뭐 이게 보합이냐 강세냐 약세냐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지 중간 중간에는 사실 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보면은 맞습니다. 이거 같은 네. 경우에는 그냥 참고로 뭐 어떤 근거로 해서 뭐 이렇게 생각했겠구나 뭐 이런 정도로 그냥 참고로, 받아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예. 그렇게 싶습니다. 예. 역시 커머니티는 이제 글로벌 경제 상황 그리고 뭐 지정학적 이슈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제 25년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